다음으로 인버팅 인테그레이터 적분기에 대해서 반전 적분기죠. 반전 적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이랑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피드백 부분에 저항 대신에 캐패시터를 달아준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버팅 인테그레이터 반전 적분기는 적분, 우리가 미분 적분 수학 풀 때 미분 적분이 필요하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를 만들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무한대일 때 반전 적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I1과 I2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반대로 하면 요 표기법만 달라지면 되겠죠. 지금 저는 R분의 VI-0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0-VI가 되는 거죠.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노드 단자 1일 때 요 OP앰프에 입력 임피던스 무한대니까 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I1과 I2는 같아지게 되고, I1은 여기 구한 것처럼 R분의 VI-0이 되죠. 왜냐하면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니까 요게 0이 물렸으니까 여기에 0이 물리는 겁니다. 이건 앞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I2 전류는 캐패시터죠. 캐패시터에 아웃풋 전압의 아웃풋 전압과 이쪽 인버팅 인풋 단 사이에 전압 차의 시간에 따른 미분 값을 캐패시터로 곱해줘서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회로이론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그리고 회로이론이 아니라도 뭐 전자기학 시간에도 얘기를 하죠. 전류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죠. 그래서 Q는 CV니까 캐패시터 곱하기 전압을 해주면 전하가 나오죠. Q. 그거를 DT분의 DQ로 나타내면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이유는 제가 전류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여기 0V가 걸리고 여기 Vout이 걸리죠. 그래서 0 빼기 Vout을 미분, 시간에 따라 미분해준 값 곱하기 캐패시터가 이 I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다고 두면 R분의 VI는 마이너스 C DT dVout이 되죠. 이때 DT dVout은 마이너스 RC분의 1 VI가 되고요. 그래서 이 DT분의 dVout을 Vout으로 해주려면 적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RC분의 1 적분 0부터 특정 시간 t까지 VIT DT가 되고, 여기에 VC라고 붙어 있는 것은 이니셜 컨디션의 캐패시터에 들어가 있는 차지에 의해 생긴 전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전압이 인풋 신호를 적분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t 빼기 0이 여기에 곱해지니까요. 그거를 아시면 되고, 여기서 C랑 캐패시터 C랑 저항 R은 인테그레이터 타임 콘스탄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입력을 넣어줬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예시가 있을 텐데요. 한번 볼까요? 자, 적분기에서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압이 여기 슬라이드에는 안 나타나 있네요. 아마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과연 이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거를 살펴보려면 간단하게 앞에 있는 회로를 원래 캐패시터로 돼 있었죠. 그거를 간단하게 임피던스 회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던자고 여기 플러스고요. 여기에 원래 저항이 있는데 그거를 임피던스 G1이라고 표시하고 여기에 VI 그리고 여기는 그라운드 그리고 여기에 캐패시터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임피던스로 G2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Vout은 마이너스 G1분의 G2 곱하기 VI가 되죠.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시간이 아니고 주파수 텀에 대해서 하면 임피던스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G1은 지금 저항 R이니까 R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분모에 R이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는 캐패시터가 있죠. 그래서 캐패시터는 임피던스로 표시하면 CS분의 1로 표시가 됩니다. S는 주파수 도메인을 나타내는 거고 J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구해주면 마이너스 RCS분의 1이 되고 그리고 S에 J오메가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J오메가 R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인테그레이터 프리퀀시라고 정의를 했죠. 오메가 INT라고 했고요. 인테그레이터의 약자죠. 그거는 RC분의 1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 RC분의 1이라는 게 지금 보면 데시벨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게인을 데시벨로 나타냈을 때 0이 되는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각각 주파수에 대해서 게인을 표시를 한 거죠. 이 데시벨로 표시를 한 거고 데시벨이 0이라는 의미는 게인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인이 1이 되는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보면 적분기 같은 경우는 코너 프리퀀시가 0에 있는 로우패스 필터처럼 작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너 프리퀀시라는 것은 데시벨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0일 때부터 이 게인이 마이너스 6데시벨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패스 필터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신호만 통과를 시키고 주파수가 높으면 그 신호들은 점점 이제 감쇄가 돼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DC는 프리퀀시가 0이죠. DC의 경우에는 캐패시터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하죠. 프리퀀시가 여기에 0이 더해지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되게 돼서 DC에서는 이 적분기가 오픈 루프를 가지는 증폭기로 작동을 합니다. 이 말은 여기 제가 우연찮게 지었네요.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피드백이 없는 회로처럼 된다는 거죠. DC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적분기의 입력 전압에 따라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여기 나타나 있죠. 만약에 입력을 펄스가 아니고 스텝 펑션으로 넣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시작되는 점,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적분이 돼서 축적이 된다는 거죠. 전압이 축적이 돼서 점점점 증가하죠. 대신 논 인버팅 인풋 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이렇게 점점점 감소하는 식으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우 패스 필터로 작동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지만 저항과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똑같이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회로가 여기 나와있죠. 저항과 캐피시터 성분을 이렇게 해주면 인풋을 넣어줬을 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패스 필터로 작용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RC를 이용한 적분, 그러니까 로우패스 필터 적분기를 써도 되는데 굳이 OP앰프를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웃풋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경사를 가지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R과 C 곱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면 이 필터가 여기 적분기에 의한 필터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출력 전압이. 램프라는 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울기로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R과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필터에서 이 RC 타임 컨스탄트가 굉장히 크면 이 OP앰프를 이용한 적분기처럼 아웃풋 전압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OP앰프 증폭기는 R과 C 값과 상관없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적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OP앰프를 이용해서 적분기를 구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적분기 반전 적분기에서 오픈루프 게인이 무한대가 아니고 유한한 값을 가질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회로 해석했을 때 사용했던 가정과 방법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I1과 I2를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인이 무한대가 아니죠. 그러면 이쪽 1번 노드라고 표기하고 여기를 2번 노드라고 한다면 V1 전압과 V2 전압이 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웃풋 전압이 V 아웃풋이 게인 곱하기 V2 V1의 곱수로 되죠. 근데 V2가 접지되어 있으니까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곱하기 V1이 되죠. 그래서 V1은 A분의 Vout이 된다는 요 정의 하나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1과 I2를 계산을 해줍니다. I1은 전류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정의를 전류방향 이렇게 했으니까 Vi-V1 여기 걸린 전압이죠. 이거를 저항으로 나눠주면 I1이 되고 I2는 프리퀀시로 지금 표시를 한 건데 V1-Vout이 임피던스, 프리퀀시 영향을 주는 임피던스로 했을 때 CS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고 놓고 정리를 쭉 해줍니다. V1에 요 A분의 Vout을 넣어주는 거죠. 아까. 그러고 나서 쭉 정리를 해주면 V 인풋분의 V 아웃풋, 즉 클로즈드 루프 게인은 오픈 루프 게인 A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A분의 1 곱하기 RCS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게인을 살펴보면 프리퀀시, 즉 S텀이 0이 되면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클로즈드 루프 게인에.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한대가 아니고 오픈 루프 게인가 같아지게 되겠네요. 0이 되면 여기 오른쪽 텀만 요 텀만 사라지게 되고 요게 그대로 사라져 가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프리퀀시가 0일 때, 즉 DC에서 요 회로의 아웃풋 전압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오픈 루프 게인이죠. 게인 곱하기 입력 전압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수식을 봤을 때 프리퀀시 폴이라고 하죠. 폴 프리퀀시가 원점에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가로하고 A 플러스 1 곱하기 RC분의 1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극점 주파수는 원래는 0이었죠. 즉 아까 DC일 때 적분기에 캐패시터가 존재하는 루프가 오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 곱하기 VI가 되죠. 이때 A는 이상적에게 무한대가 되니까 이 무한대의 개인을 가지는 곳을 극점, 폴이라고 합니다. 주파수. 그러니까 개인이 무한대가 되는 주파수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주파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동하는 정도가 A 더하기 1 곱하기 RC분의 1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분기입니다. 미분기는 적분기에서 R과 C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회로고요. 간단하게 그렇게 바꿔줘서 하면 되고, 자, 미분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하면 되고요. 여기 I1을 제가 정리했고 I2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I1과 I2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인풋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0이고요. 왜냐하면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개인이 무한대니까 여기 V1과 V2가 같고 V2는 접지가 됐으니까 0V죠. 그래서 여기에 0V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I1, I2로 아까 구해보죠. I1은 캐패시터 곱하기 DT, DVI가 되죠. 이 DT-DVI가 나온 이유는 제가 전류 방향을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류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뒀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원래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르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전압이 이쪽 전압보다 더 낮다고 가정을 하고 수식을 풀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전압이 더 높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정해준 방향대로 활용해서 수식을 추출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캡 이 전류가 캡 곱하기 DT-DV가 되는 거는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다 이해하셨죠? Q는 CV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 되니까 이렇게 C 곱하기 DT-DV1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전자기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차지 Q는 CV죠. 그래서 이 캡각과 볼테이지 전압이 되는 거고 이때 단위 시간당 변하는 전하량이 전류가 되니까 여기에 DT, DQ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거는 전압 DT-DV니까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캡에서 캡 곱하기 DT, D 다음에 전압이죠. 전압인데 제가 전류 방향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VI-V1이 되는 거고 이때 V1이 0V가 되니까 캐패시터 곱하기 DT, DVI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I2는 전류 방향이 또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0V가 걸리고 그래서 실제로 0 빼기 Vout분의 저항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좀 알아보기가 힘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요 I1과 I2를 같다고 두면 아웃풋 전압은 마이너스 RC 곱하기 DT-DV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풋 전압을 미분해 준 상태에서 저항과 캐패시터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출력 전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임피던스 회로로 변환을 해줍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회로가 있고 G1 그리고 VI죠. 그리고 G2 피드백이 들어가죠. 그러면 게인이 마이너스 G1분의 G2라고 했었죠. 그래서 G1이 지금 캐패시터니까 캐패시터가 CS분의 1이고 G2는 저항 R이니까 그냥 R을 넣어줘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이 미분기의 게인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마이너스 J 오메가 R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C는 미분기의 타임 콘스탄트가 되죠. 디퍼런시에이터 타임 콘스탄트가 되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에 Y축을 데시벨로 나타내고 X축을 프리퀀시로 했을 때 요 CR분의 1, 즉 dB가 게인이 0dB이라는 건 게인이 1이라는 거죠. 게인이 1이 되는 프리퀀시가 CR분의 1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점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인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처럼 동작을 하고 코너 프리퀀시는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점점점 증가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무한대가 되고 여기에 보면 노이즈 매그니파이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주파수가 높은 입력에 대해서 게인이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뭐 스파이크 신호라든지 갑작스럽게 변하는 신호가 들어오면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증폭시키고 나머지 이것들은 증폭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스파이크 노이즈를 더 크게 만들어서 노이즈 매그니파이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미분기도 똑같이 RC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한 하이패스 필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입력 전압이 스텝 펑션으로 들어갈 때 출력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스파이크처럼 출력이 나오죠. 그 이유는 여기서만 전압이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 캐패시터와 저항으로도 이런 하이패스 필터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OP앰프를 사용한 출력 신호는 스파이크 신호가 이렇게 탁 나오지만 실제로 R과 C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면 RC 타임 콘스탄트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그러니까 확 올라가고 전압이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특정 시간 동안 캐패시터에 차징되면서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C 타임 콘스탄트를 작게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이 OP앰프를 이용한 미분기와 같은 출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P앰프를 이용해서 미분기를 구성하면 아이디얼하게 미분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미분기에서 게인이 무한대가 아니고 유한한 값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하면 되는데 I1이 아니고 V1 여기에 두고요. V2가 있을 때 V1과 V2가 이제 같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즉 버추얼 쇼트 서킷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V1은 계산해보면 게인, 오픈루프 게인분의 Vout이 됩니다. 이거는 앞에 제가 적분기하면서 했던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I1은 앞에서 구한 것처럼 똑같이 구한 다음에 단지 차이점이 아까는 여기 V1이 접지가 돼서 0이 됐지만 여기에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리퀀시로 지금 나타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고 V1 대신에 A분의 Vout을 대입해줘서 쭉 정리를 하면
이 미분기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게인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a분의 RCS 분의 RCS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가 0이다. 그러면 게인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극점이 마이너스 RC분의 A 플러스 1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